안녕하세요. 투자쉽게 하자 김PB입니다. 건설업 대공황 금융위기보다 심각하다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설 경기 침체의 현재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이 앞으로 크게 폭락할 거고 건설업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크게 부도될 거고 주가도 많이 폭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건설 경기는 전방위적 산업의 경기를 선행하기 때문에 IMF 때도 건설사 무너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들 싹 다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라고 하면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결국은 제2의 IMF다 이렇게 불러도 전혀 과한 얘기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음마 아파트가 두 달 새에 26% 빠졌대요. 그리고서 전반적인 이제 강남 아파트나 송파 뭐 이렇게 주요 지역의 아파트들이 막 30%대 이렇게 좀 이제 많이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하고, 많이 떨어지는 데는 이제 40% 이상 이렇게 떨어지면서 쉽게 말해서 10억짜리가 막 5억 되고 6억 되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지방은 훨씬 더 심각했겠죠. 그래서 강남 불패다 하면서 강남 아파트는 절대 안 무너진다라고 하던 그런 신화를 다 무너뜨린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발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이제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인한 금융위기 때문에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이렇게 터졌는데,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집값이 다시 정상화돼서 올라오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4,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터지면 꽤나 오래 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사 내용 자세히 보면 역전세도 많이 곳곳에서 발생을 했고 수요가 급감해서 1998년 IMF 터지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만 건설사주 3,600개 중에 420개가 싹 부도 처리가 됐다. 자, 그리고 집값은 IMF가 터진 지 97년에 터졌으니까 5년 정도 지나서야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값 이제 정상화 되는 데까지 4, 5년 걸렸다는 건데, 금융위기 때나 IMF 때나 똑같아요. 집값 정상화까지 4년, 5년 걸려요. 그래서 IMF 당시도 집값이 폭락하고 건설사들이 줄도산했었죠.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많이 이제 힘들고 줄도산하고 한다라는 거는 전반적인 경제가 위기가 올 거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돈을 대주잖아요. 누가 돈을 대줘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건설사의 이제 PF 같은 것들에 돈을 대줍니다. 프로젝트들의 이제 대출도 해주고 투자도 해주는데, 여기 건설사가 무너지면은 얘네들 프로젝트 망가지니까 여기다 돈 빌려주는 은행들도 부도가 되는 상황이 돼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 금융위기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이 뭐냐면 역전세 그리고 건설사 3,000곳 중에 426곳,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1%가 무너진 거고요. 집값 정상화까지 4년, 요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예요. 이번에 또다시 비슷한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아주 거의 동일한 상황 내지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요즘 상황이랑 요 이제 IMF 때 당시 상황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금융위기 때도 한번 좀 비교를 해볼 건데, 자, 이거 바로 어제 기사입니다. 한때 갭 투자로 불타던 화성 지역이 이제 역전세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핵심지에 비해서 둔화되기 시작한 게 바로 지방인데, 화성이 이제 그 타깃이 됐죠. 그래서 버블이 좀 많이 껴있다, 내지는 그리고 핵심지에 비해서 좀 많이 이제 좀 인기도가 많이 떨어졌다, 수요가 많이 감소했다, 이런 것들부터 지금 역전세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경기 지역의 역전세만 6,724건이 발생을 했고 서울도 무려 4,568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전세 건들이 점점 주변에서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역전세가 정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집값보다 전세가가 더 비싼 건데, 집 살려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집값은 떨어지고, 그에 반해서 이제 전셋집을 얻으려는 사람들, 월세는 조금 부담되니까 전세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역전세가 이제 트렌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집값이 10억이잖아요. 전세가 11억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차라리 어차피 집값 떨어질 건데 이 집에 살고는 싶으니까 차라리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서 살겠다. 만약에 집값 떨어지면은 뭐 그냥 나는 은행에다 돈 갖고 나가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전세 이제 보증보험도 가입하면 그만이니까. 그럼 얼마나 지금 이제 이런 심각한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냐? 기사에서 보면은 이렇게 수원 쪽 내 어떤 그런 이제 오피스텔이나 뭐 아파트나 이런 데들 이렇게 쭉 보면은 매매가랑 전세가랑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전세가가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일단 매매가랑 전세가랑 거의 동일한 데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전세가가 더 비싼 매물들도 나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자, 그럼 방금은 이제 역전세 트렌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 알아봤고, 그 다음에 11% 건설사들 중에 10%가 넘는 곳이 이제 부도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IMF 때 벌어졌는데, 현재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자, 현재도 지금 폐업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25년 4월이랑 2024년 4월을 비교해봤을 때 12.5% 정도가 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신규 등록하고 있는 업체들도 조금 있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10%가 줄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올해 1분기에만 998개의 건설사들이 무너졌어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지금 부도되는 추이가 굉장히 빨리 이제
증가하고 있고, 신규로 이제 건설사를 이제 운영하겠다고 신규 등록을 하는 업체보다는 폐업하는 업체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그리고 폐업하는 건설사들도 늘어나고 있죠. 2022년에는 260개였었는데 23년에는 400개, 24년에는 500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마다는 좀 다른데, 다른 통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경제 기사인데 종합건설업체 폐업이 24년 기준으로 641건이래요. 19년 만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폐업 트렌드를 보게 되면 200, 400, 600 이렇게 1년마다 2배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뭐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 그때는 기하급수로 2배가 아니라 뭐 4배, 8배 이런 식으로 더 많이 폐업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19년 만에 최고라는 거는 최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이래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니까. 금융위기가 2008년에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IMF랑 금융위기 이래 지금 현재 최악인 상태가 실제로 맞습니다. 폐업 신고가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IMF 때나 금융위기 때 당시에도 건설사들이 많이 부도되고 나고 난리가 다 나서야, 그때서 IMF 때도 이제 IMF가 그때 터졌거든요. 96년도부터 건설사들 슬슬 무너지다가 97년도에 IMF 터지기 전에 쭉 무너지기 시작했고, 하반기에 IMF 터지고 나서 그 다음 년도 98년도에 건설사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IMF 터지기 전부터 지금 반응 오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IMF 직전에 건설사 부도 사태를 보게 되면 IMF가 터지기 1년 전인 1996년부터 국내 건설업계는 과잉 공급, 미분양, 차입 경영 확대로 자금난이 심화됐다. 빚을 많이 땡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IMF 터지기 6개월 전인 1997년 상반기부터 중견이나 대형 건설사들이 부도 발생이 시작이 됐고, 이게 건설사들 부도되니까 건설사들한테 돈 빌려준 금융권들도 부실이 이제 전이가 됐다. 그러면서 1997년 하반기에 한보그룹, 산미그룹, 진로그룹, 기아그룹 이런 대기업들이 도산이 이어졌고 IMF 터지고, 이렇게 하고 11월에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1분기에만 2025년 1월, 2월, 3월 이렇게 딱 묶어서 1분기에만 1000개의 건설사가 폐업을 했고, 중견 건설사가 근래 들어서 9개사가 부도가 됐습니다. IMF 때와 다를 게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MF 터지기 6개월 전쯤 분위기랑 상당히 좀 흡사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도 좀 저는 댓글로 한번 궁금해서 꼭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역전세 11% 다운으로 4년입니다. 집값 한 번 떨어지면 4년 떨어진다. 벌써 지금 경매 신청이 18년 만에 최대치래요. 자, 지금 현재 2025년이잖아요. 18년 전에 몇 년이었냐? 2007년도였습니다. 언제예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에 터졌으니까 2007년이면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1년 전입니다. 이때부터 벌써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경매 신청 물건 수도 금융위기 이래 지금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분위기가 예전과 다릅니다. 경매 물건이 쏟아진다라는 건 그만큼 빚을 못 갚고 어려워가지고 경매 물건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은행에서 이제 돈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망했거나, 돈 빌려서 사업했다 망했거나, 이런 물건들이 다 경매로 나오지 않습니까?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온다라는 건 경제로 봤을 때는 절대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이 집의 어떤 그 건설 경기나 이 부동산 경기의 4년을 언제를 기점으로 잡아봐야 되는가, 이게 좀 이제 고민이 되죠. 올해부터라고 치면은 25, 26, 27, 28 한 28년도에서 29년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건설사들 주도산 되고 금융위기 이제 터지면서 경제 대공황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쉽습니다. 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로 2011년에 결국은 이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금융위기가 전이가 돼가지고 2011년에 문제가 터져요. 그게 뭐냐면은 저축은행 사태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반적으로 전 세계 주가 다 떨어지고 우리나라도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2008년 당시에 미국이 부동산 버블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똑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미국 부동산 버블 심하니까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금융위기 터져버리니까 우리나라까지 전이 돼서 3년 뒤에 저축은행 사태가 터져버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건설사들 무너지고 부동산 무너지니까 그 부실이 저축은행에 전이 되면서 저축은행들이 30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경기 침체되고 우리나라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로 인해서 여러 저축은행들이 대규모 부실과 연쇄도산을 겪은 사건이다. 특히 11년에서 12년 사이 다수의 저축은행에다가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및 퇴출 조치를 내리며 본격적으로 발생했다. 금융위기 뒤에 결국 우리나라 저축은행이 줄도산했잖아요. 만약에 또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위기 터지고 하면은 지금 건설사 무너지는 게 지금 이 정도 추세라고 하면 훨씬 더 가팔라질 겁니다. 이렇게 건설사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면 이 부실이 그대로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금융기관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은 은행도 부도되는. 근데 주로 이제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이렇게 부동산 PF나 이런 데 돈을 많이
알려줬기 때문에 저축은행들이나 중소증권사 같은 데가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때도 금융위기 때도 PF 부실로 인해서 저축은행 30개가 붕괴됐고 피해 금액만 무려 20조 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농축 수신협 지점 이제 지역 농협 지역 축협이라던가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부실한 저축은행 이런 데다 돈을 넣어놨다가 만약에 건설사 줄도산으로 만약에 그 은행까지 리스크가 전이되면은 그 돈 하반기부터 이제 예금자보 금액이 1억으로 높아지거든요. 1억 이상 예금하신 금액은 못 찾을 수도 있고 1억 이하로 예금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걸 찾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망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경제 위기의 수순을 보면 이렇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점점 미분양도 나고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자연스럽게 건설사들이 줄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게 되면은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 전반적인 경기가 악화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산 시장도 그거에 맞춰서 먼저 폭락을 해요. 주식 시장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러면은 은행이랑 기업들도 동시에 줄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업률이 폭증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순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지금도 이미 이러한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것 같고 특히 건설사들 주도산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딱 지금 요 단계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막 기사 보면 이런 기사들도 있어요. 뭐 서울 강남 하나도 안 부러워요. 경기 과천 신고가 거래 속출 압구정 105억 아파트 신고가 경매도 훨훨 재건축 달아오른다 이러거든요. 수십억대 아파트들이 이렇게 지금 막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강남 아파트 살 돈이 없어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99.9%의 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올라간다고 한들 어차피 우리가 저걸 살 수도 없고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뭐 저기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돈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살려고 노력해봐도 절대 살 수가 없는 이런 이제 아파트들인데 저기는 아무리 올라도 우리랑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아파트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지방을 비롯해서 전국의 좀 대중적인 아파트들은 지금 신고가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실거래가 좀 씨가 마르기도 했고요. 자, 압구정 사례를 한번 볼까요? 지금 압구정에 막 신고가 찍었다고 하는데 지금 누가 보면 지금 압구정 아파트가 지금 미친 듯이 날아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4월에 4건밖에 거래가 안 벌어졌어요. 그리고 요 105억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고 하는 평수는 딱 하나. 요 하나만 105억에 딱 한 건이 거래된 겁니다. 4월에 한 건이 거래된 걸 가지고 기사에서는 105억 신고가 경매도 훨훨 재건축 달아오른다 이러면서 막 되게 지금 시장이 뜨거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4월에 거래 한 건이 있었어요. 이 평수로는. 그리고 총 이 현대아파트 관련해서는 4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4건 있는 그들만의 리그로 지금 막 신고가니 뭐니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소수 사례들로 지금 부동산 경기가 호경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나를 알아주는 대학 오산대학이라는 거죠. 오산대학교 근처 아파트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 서울 강남구랑 경기 과천시는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이 종전 최고가랑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신고가로 거래가 됐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하나가 50억이었다라고 하면은 다음에 거래가 됐을 때 50억 또는 그 이상으로 거래가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인 거죠. 부동산 투자하는 입장에서. 근데 강남이랑 과천은 거의 60% 10개의 거래가 나오면 6개의 거래 정도는 신고가랑 신고가 비슷한 형태로 이제 거래가 됐는데 지금 도봉구나 이런 데는 1%? 이 정도 비중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69개 구 중에서 뭐 서울도 구가 여러 개고 뭐 대구도 뭐 달서구 뭐 이렇게 구가 많잖아요. 전국에 구가 69개입니다. 그중에 강남구랑 과천만 지금 독보적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많은 시와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그중에 강남구랑 과천시 빼고는 딱히 뚜렷한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고가 기록해주는 데가. 뭐 서초구나 이런 데도 신고가 비중이 30%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10% 이하대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 100종목이 있는데 100종목 중에 98종목이 떨어지거나 횡보 추세인데 2종목 반등한 거 보고서 야 테슬라는 올라가잖아. 근데 테슬라 빼고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테슬라 올라가니까 강세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부의 사례를 보고 상승장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데 지금 시장은 명확히 얘기하면 상승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이거는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야 집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 지표를 보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많이 지금 심각하다는 걸 느끼는 게 이 자료는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 부실 연체율 지표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신용카드를 쓰고서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금융위기 시작할 당시 시점에 10%대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쓴 사람들이 100명이라고 하면은 부실 채권이 된 게 10% 정도 비중이었는데 지금 벌써 12%까지 왔거든요. 신용카드 대금도 못 낼 정도로 사람들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때가 정말 위기입니다. 근데 지금 금융위기 시작 시점 때보다도 더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중들이 돈을 빌렸다가 못 갚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지금 부동산도 이런 이유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민들이랑 중산층 거의 죽어나고 있는데 상위 10%
10% 상위 5%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이나 과천 같은 데는 신고가를 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전국은 지금 다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테슬라, 엔비디아만 오르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정도 시점이 됐으면 오늘 무너지냐 내일 무너지냐 한 달 있다 무너지냐의 차이지 어차피 무너질 조건은 다 완성이 되어 있다. 휘발유는 다 뿌려져 있는 상태에서 누가 저기다가 라이터에 불을 붙일 거냐의 차이지 언젠가는 이게 불이 붙을 수밖에 없다. 그게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다라는 이런 이제 지표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부실해져가는 이런 건설사들뿐만 아니라 기업들과 금융기관들도 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KDB랑 MG손보도 다뤄드렸는데 계속해서 이런 이제 기업들, 금융기관들 부실해져가는 곳들을 추적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관련 내용 제공해드리도록 하겠고, 저희 채널은 경제 리스크, 기업 리스크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저희 채널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해? 이러지 마시고 좋은 얘기는 다른 유튜브 가서 많이 들으시고 리스크 대비해야 될 거, 앞으로 트렌드에 대비해야 될 거, 이런 이제 대비하거나 리스크를 체크하는데 저희 채널을 좀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면 함께 현명한 금융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경제왕 김PB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수강료가 100% 다 전액 환급돼서 여러분들이 내시는 돈 한 푼도 없는 바르미츠바 입문과정이라는 강의를 제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경제위기 때 큰 돈을 버는 방법, 경제위기를 예상하고 대응하는 방법, 차트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으로 수천억을 벌어들인 사람들의 비밀, 노하우, 이런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가들의 노하우를 정리해 놓은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1577-0471 요 번호로 입문 이렇게 문자를 남기시면은 요 내용 관련된 거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또 요것도 신청해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